1장 오프닝. 67세의 아내를 잃었습니다. 42년을 함께한 아내.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당신, 혼자 외롭게 살지 마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모두가 위로했지만 아무도 몰랐죠.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에 시작된다는 걸. 3일장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여보. 부르는 습관에 대답이 없다는 현실이. 그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2장 장례식 후의 일상. 아내가 떠나고 일주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42년 동안 매일 아침 깨우던 아내의 목소리. 여보 일어나요. 아침 차렸어요. 이제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된장찌개 맛이 그리웠지만 저는 요리를 할 줄 몰랐어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아빠 잘 지내? 밥은 먹고 다녀?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보다 보면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같이 보자, 이거 재밌어.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을 보며 울었습니다. 3장 외로운 나날들. 한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연락하더니 이제는 나도 잊혔구나. 친구들을 만나도 어색했어요. 다들 부부 단위로 만났거든요. 저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으면 다들 조심스러워했어요. 자네 괜찮나? 혼자 살기 힘들지? 아니 괜찮아. 또 거짓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면 어둡고 조용한 집. 불을 켜고 혼자 소파에 앉아있으면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67년을 살았지만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내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4장 평생교육원에서의 만남. 2달쯤 지났을 때 딸이 전화했어요. 아빠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 평생교육원 가보는 게 어때? 평생교육원? 응, 거기 시니어 프로그램 많대. 인문학 강의도 있고. 딸의 권유로 구청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중년을 위한 인문학 강좌. 첫날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때 강단에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은퇴 안경을 쓴 모습. 안녕하세요. 철학과 교수 김지연입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종 울리는 소리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목소리.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인문학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을 때 가슴이 쿵했습니다. 이게 뭐지?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이상한 감정. 5장 설레는 마음.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질문을 던질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어요. 손짓 하나하나가 우아했고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옆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지?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67살 노인의 심장이 18살 소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 미소가 참 예뻤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녀 생각만 했어요. 화요일 아침 옷을 골랐습니다. 이 셔츠가 나을까, 저 셔츠가 나을까? 면도를 하고 향수를 뿌렸어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일찍 도착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녀가 들어올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내려서 어깨에 늘어뜨린 모습. 예쁘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6장 가까워지는 시간. 넷째 주 강의가 끝나고 용기를 냈어요. 교수님. 네? 그녀가 돌아봤을 때 말이 막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어요. 긴 속눈썹, 맑은 눈동자, 살짝 미소 짓는 입술. 저기, 추천해 주실 책이 있을까요? 아, 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녀가 한 걸음 가까이 왔어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제스민 향 같은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실존주의요. 와, 실존주의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지시네요. 잠시만요. 노트에 책 제목을 적는 모습? 가늘고 하얀 손가락. 이 책들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소감 들려주세요. 종이를 건네주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미소, 목소리, 향기, 손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나 미쳤나? 67살이. 하지만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서점에 가서 책 3권을 샀어요. 밤새 읽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녀를 보고 싶어서. 7장 깊어지는 감정. 5째 주 강의가 끝나고 다가갔어요. 교수님, 책 다 읽었어요. 벌써요? 3권이나? 네, 너무 재밌어서요. 와,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소감 들려주세요. 여기서요? 아니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을 때 그녀가 너무 가까웠어요.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르트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교수님은 왜 철학을 공부하셨어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어요. 제 존재의 이유를 찾으셨어요. 아직은 평생 찾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녀의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존재의 이유는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을지도.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어머, 벌써 이 시간이네요. 다음 약속이 있어서.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요. 다음 주에 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8장 금지된 감정. 6째 주부터 우리는 매주 커피를 마셨어요. 강의 후에 자연스럽게. 오늘도 커피 한잔 하실래요? 물론이죠.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철학에서 인생으로, 인생에서 개인사로. 최근에 아내를 잃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가 제 손을 살짝 잡아줬어요. 위로의 손길. 하지만 그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온몸에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이 순간이 멈춰 있었으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을 봤어요. 67살 노인. 주름진 손, 굽은 등, 흰 머리. 그녀는 37. 나는 67. 30살 차이. 현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녀 생각만 하면 숨이 가빠졌어요. 밥맛도 없었어요. 잠도 안 왔어요. 오직 그녀만 생각났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67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 아내와도 이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온 세상이 그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장 참을 수 없는 마음. 8째 주 강의 중에 그녀만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흐릿했고 그녀만 선명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손짓할 때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속으로 수없이 외쳤어요. 강의가 끝나고 그녀가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거짓말이시네요. 걱정돼요.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제가요? 말해야 할까 참아야 할까?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침묵.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떤 의미로요? 제자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요. 미안해요. 하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교수님만 생각나요. 밤낮으로.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선생님,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저는 67이고 교수님은 37. 30살 차이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요. 네, 선생님 강의 듣는 표정, 질문하실 때 진지한 모습, 책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 그녀도 저를 봐주고 있었구나. 하지만 안 돼요. 절대로. 왜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제 직업도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평생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아내와도 이렇지 않았어요. 저도요. 처음이에요. 이런 마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울었습니다. 10장 고백의 순간. 10째 주 강의가 끝났어요. 교수님, 산책하실래요? 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손이 스쳤어요. 교수님. 네? 제 손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럽고 작고 따뜻한 손. 떨리세요? 네, 너무 떨려요. 저도요. 벤치에 앉았어요. 손을 잡은 채로. 교수님,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연 씨.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을. 정말요? 네, 나이 차이 따위 상관없어요. 당신이 좋아요.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향기가 났어요. 샴푸 향, 그녀만의 향기. 이게 꿈인가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행복해요. 너무. 저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예뻐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그녀가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제 67년 인생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11장 처음으로 만난 사랑.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당신 꿈 꿨어요. 저도요. 낮에도 전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뭐예요? 당신 생각. 저도요. 10일째 주, 강의가 끝나고 처음으로 식사를 했어요. 조용한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 괜찮으세요? 네. 잔을 부딪혔을 때 그녀의 눈을 봤어요.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 예쁘다. 또요? 매일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예쁘다고. 저도 매일 듣고 싶어요. 식사 내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음식 맛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그녀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올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그녀의 집. 작지만 아늑한 공간.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떨려요. 저도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네? 키스해도 될까요? 대답 대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12장 달콤한 시간들. 12째 주 마지막 강의가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만났습니다. 매일 같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어제 헤어진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1시간도 길어요. 공원을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이 쳐다봐요. 신경 쓰지 마요. 할아버지랑 손녀 같대요. 우리가 연인인데 뭐. 그녀가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연인이에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카페에서 책도 읽었어요. 그녀와 함께라면 모든 게 특별했습니다. 행복해요. 너무요. 당신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녀의 집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이야기하고. 당신 옆에 있으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밤에 그녀를 안고 잠들 때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13장 현실의 벽. 3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찾아왔어요. 아빠 나왔어. 당황했어요. 지연과 통화 중이었거든요. 잠깐만 지연아. 누구? 지연이?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여자? 친구. 거짓말. 목소리 들었어. 지연이라고 했잖아. 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 누구 만나? 대답해. 그래 만나. 누구? 어디서 만났어? 평생교육원 강사야. 나이는? 37. 딸이 소리쳤어요. 37? 나보다 어리잖아. 아빠 정신 차려. 사랑해. 사랑? 67살에 무슨 사랑? 엄마 돌아가신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심이야. 그 여자 아빠 재산 노리는 거야. 아니야. 맞아. 30살 차이인데 사랑이라고? 말이 돼? 말이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해. 딸과 심하게 다퉜어요. 아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내 인생이야. 절대 안 돼. 그 여자랑 헤어져. 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우세요? 딸이 알았어. 우리 사이. 심하게 반대해. 당연한 반응이에요.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14장 이별의 시작.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지연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오늘은 바빠서. 내일은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만에 만났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고민 중이에요. 뭘요?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무서워요. 뭐가요? 10년 후, 20년 후. 선생님은 70대, 80대가 되시잖아요. 제가 선생님을 간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에요. 당연히. 확신하세요? 네. 저는 확신이 안 서요. 눈물이 났어요. 제 딸 반응 봤잖아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어요. 견딜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발. 지연이 울었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현실은 현실 따위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미안해요.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지연아.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제발. 사랑했어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장 남겨진 사랑.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지연과 헤어진 지 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그녀 생각을 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녀가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녀가 생각납니다. 가끔 소식을 들어요. 그녀는 비슷한 나이의 남자와 사귀고 있대요.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이해해요.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니까. 딸과는 화해했습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내 영정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나 잠깐 사랑했었어. 진짜 사랑.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비록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지연과 손잡고 걸었던 그 공원길, 키스했던 그 순간, 안고 잠들었던 그 밤들, 모두가 제 인생의 보물이에요.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뛰는 게 뭔지, 누군가를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픈지.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신가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비록 영원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은 진짜니까요.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공원에 가요. 우리가 걸었던 그 길. 벤치에 앉아 그녀를 생각합니다. 보고 싶어요, 지연아. 바람이 불면 그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미소 짓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 사랑을 지키세요.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